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하는데 머리는 계속 아프고 어지럽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한 경험 말입니다. 검사 결과는 멀쩡한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혹시 내가 꾀병이라도 부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그런 증상들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겪어온 답답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마을 촌장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검사에선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꾸 눕고만 싶어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호소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증상이 한두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물어보면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 식은땀, 체온 조절 장애, 수면 장애 등 적게는 5가지에서 많게는 10가지 정도의 증상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과도 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보는데 어디를 가도 검사상 이상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들으시죠? 그럼 정말 정상인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서 공통으로 보이는 축이 있어요. 바로 뇌신경과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신경도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 혈압, 소화, 체온 조절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게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24시간 일하는 자동 관리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이름은 자율이지만 사실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걸 관리하냐고요?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뇌의 중심부에 있는 시상하부가 체온, 혈압, 식욕을 조절하고요. 그 아래 뇌간이 심장, 호흡을 조절합니다. 결국 뇌가 총사령관이고 자율신경은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일하는 부대원들인 셈이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과로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호르몬이 변하거나 급격하게 온도가 변하는 상황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 장기들은 멀쩡합니다. 심장도 멀쩡하고 위장도 멀쩡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조절하는 기능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공장 기계는 멀쩡한데 그걸 조종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긴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도 장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절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니까 온갖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예민해서 그래요. 스트레스성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환자분들은 내가 마음이 약해서 아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는 사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증상은 점점 더 만성화됩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뇌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진 경우가 많고요. 그중 상당수가 편두통으로 진단됩니다. 편두통이라고 하면 머리 한쪽이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진짜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닙니다. 뇌신경과 뇌 안의 혈관, 그러니까 뇌로 가는 도로에 기능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의 상당수는 자율신경 불균형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증상이 오기 전에 하품이 계속 나오고 배가 뒤틀리거나 설사를 하고 속이 메스껍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다가 두통이 시작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제 어지럼증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어지럼증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귀 안쪽 작은 돌멩이, 이석이 제자리를 이탈해서 생기는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 있어요. 하지만 검사상으로는 구조적인 이상이 전혀 없는데도 오래 서 있거나 긴장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 모두 자율신경 조절 장애와 연관된 어지럼증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시니어 분들의 어지럼증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최대 4명이 일상적으로 어지럼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정말 흔한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 어지럼증을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첫째, 낙상과 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잖아요. 한번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손목이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부정맥, 그러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의 초기 신호일 수 있고요. 뇌졸중이나 심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특히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이 함께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같은 약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약 목록을 점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튼튼병원 신경과 윤소연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어지럼증의 원인은 말초성 전정기관, 뇌질환,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므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 및 정밀 검사를 통해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은 크게 말초성과 중추성으로 나뉩니다. 말초성은 귀의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중추성은 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둘은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중추성 어지럼증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같은 뇌의 기질적인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팔다리 감각이 이상하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좁아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신속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아침에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자율신경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산책을 하시거나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급격한 자세 변화를 피하세요. 앉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넷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탈수가 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 카페인과 술은 줄이세요. 카페인은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곱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시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게 좋아요.
특별히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건 좋지 않아요. 둘째,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셋째, 흡연은 절대 안 됩니다. 담배는 혈관을 노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듭니다. 넷째, 너무 짠 음식은 피하세요. 다섯째, 단 음식도 조심하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희망이 있는 건가? 여러분,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이런 증상들은 제대로만 진단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검사상 이상 없다는 말에 좌절하지 마세요. 기능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특수 검사가 있고 그에 맞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신경과 전문의 중에서도 어지럼증과 두통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분명히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두통과 어지럼증이 단순히 나이 탓이거나 스트레스 탓만은 아닙니다. 뇌와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어요. 둘, 검사상 정상이라는 말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구조는 정상이어도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뇌신경과 혈관의 기능 이상입니다. 넷, 어지럼증은 말초성과 중추성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다섯, 낙상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특히 고관절 골절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여섯,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분 섭취가 기본입니다. 일곱, 갑자기 팔다리 감각이 이상하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가슴 통증이 동반되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여덟,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원인이 있고 해결책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검사상 정상인데도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뇌와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 문제 때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걸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려면 신경과 전문의의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어지럼증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실천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 100세 마을 촌장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100세 마을 촌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